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금년도 이제는 절반이 지나서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7월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는 방학이고 성인들에게는 여름 휴가입니다. 그런데 이 방학과 여름 휴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몇 가지의 다른 입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하는 고3들에게는 실력을 더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실과 공부로부터 해방이 되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던 직장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떠나 쉴 수 있는 최고의 휴식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장들에게는 휴가 비용을 걱정해야 되는 스트레스의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옛날 한때 유럽 선진국들이 휴가철만 되면 온 국민들이 다 휴양지로 떠나버리는 바람에 대도시가 텅텅 비게 된다는 바캉스 문화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저런 생활을 해보나 하는 부러움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경제가 발전되면서 휴가철에는 너나 없이 온 국민들이 다 산으로 바다로 외국으로 떠나는 새로운 바캉스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캉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연중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캉스를 좀 더 유익하고 창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캉스 하면 늘 옛날 제 아버님과 같이 지냈던 그 여름 휴가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버님께서는 원래 상당히 보수적이시고 권위주기였던 가부장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철만 되면 항상 온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50년 전이면 6.25 사변 직후였기 때문에 부산에 피난을 내려가 힘들게 살고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엔 송도나 해운대, 수영 등의 바닷가로 온 식구를 다 데리고 늘 해수욕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옛날 저의 앨범을 꺼내보면 저는 그래도 중학생이었으니까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동생들은 수영복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지금도 보면서 여럿이 배꼽을 뺍니다. 그 중에도 아버님과 같이 보낸 여름 휴가의 클라이막스는 제가 바로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누님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온 식구가 같이 휴가를 가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서해안으로 3박 4일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으로 몇 번 캠핑을 가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텐트를 위시한 모든 캠핑 도구를 다 준비해서 온 식구가 서해안의 대부도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자가용 지프차에 8명이나 되는 온 식구들이 다 타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서해안으로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어민들이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가서 생선을 얻어오고 조개를 잡아서 생선 조개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때 그 생선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바다 위로 떨어지는 해와 붉은 노을의 풍경은 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남 이녀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매년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다니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이들이 다 커서 맏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휴가를 가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휴가를 생각해냈습니다. 안 그래도 막내가 카나다로 어학연수차 나가 있었고 아들은 미국의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도 미국에 출장을 갈 계획이 있었기에 온 식구들이 토론토에 모여서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토론토에서 만나서 여행용 밴을 한 대 렌트를 하고
나야가라 폭포를 위시한 여러 곳을 다니며 구경을 하고 디어 허스트라는 아름다운 리조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넓은 초원의 그림 같은 집에 묵으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 이외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과 저녁에 빼놓지 않고 온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늘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드린 예배는 또 달랐습니다. 우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하고 시집을 떠날 맏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며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 등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 아이들은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받은 감동 이상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은혜는 내가 옛날 저희 아버님과 같이 휴가를 보낼 때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족 바캉스 수양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은혜까지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로운 기도회나 수양회는 꼭 목사님이 주관해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이 휴가를 가족 수양회로 인도를 해도 온 가족은 얼마든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그런 바캉스는 역시 재미가 좀 없는 바캉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때의 그 바캉스 수양회는 그 전에 재미있게 놀기만 했던 그 어느 다른 바캉스보다 저에게는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웠던 바캉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 수양회는 아무래도 말씀이나 찬양이나 규모 면에서는 교회의 수양회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바캉스 수양회는 아버지가 바캉스를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 기억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옛날 부모님들과 온 식구가 같이 행복하게 지냈던 추억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자녀들이 평생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바캉스니까 우리 가정도 가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면 또 내 신앙을 자자손손이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온 가족이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캉스 수양회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바캉스를 떠나는 짐 속에 성경, 찬송, 복음 성가집, 거기에 기타까지 곁들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